안녕하세요. 불룡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공장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단순히 일련적으로 공장의 발전만을 나열하기보다는 당시의 지식인들의 치열한 담론이 들어가 있기에 그 당시 대두시 되었던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논쟁의 쟁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키워드라면 무거운 근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근대성이란 노동과 자본이 통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업가는 노동자를 의존하고 노동자는 기업가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가는 자본의 증식과 확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로부터 나오는 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대적인 성격이란 자본과 노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점차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테일러주의와 포디즘도 이때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주의는 과학적 관리를 위해 재조직된 생산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 시간에 있어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끔 과학적으로 접근한 방식을 말합니다. 포디즘 역시 포드 자동차의 조립 라인 및 연속 공정 기술과 같은 높은 생산력을 위한 도입된 과학적 방식입니다. 이같이 테일러주의와 포디즘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하는 단순한 도구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개성이 무시된 채 생산 기계로 취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레 노동자들의 강한 통제권으로 이어지게 되죠. 무거운 근대성을 통해 비록 거대 기업이 출현하고 이로 인해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그 반대로 개인의 개성이 무시된 채 노동자들을 향한 통제권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억압에 대한 호소와 비평의 소리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주장하는 식으로 시대적인 문제로 확장시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어땠을까요? 확실한 것은 자본과 노동이 근대와 같이 통합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길드라는 조직이 존재했었고 더욱이 가족기업 형태로 소규모적으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조직은 진입 장벽을 높게 두므로 전문 장인들의 특권을 보장했으며 이러한 특권은 가족기업 안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먼저 이루었고 세계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 되었지만 점차 쇠퇴의 길을 걷는 원인으로는 가족기업 형태가 강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기에 기업가의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이 일각의 비평인 것이죠.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자본과 노동이 통합되어 점차 거대 기업이 등장했지만 영국은 워낙 전통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기업가들이 상당히 보수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기계의 도입은 더 이상 숙련가를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흡수한 것이죠. 이로써 장인들의 밥벌이는 줄어들게 되니 그 반발은 대단했고 심지어는 반기계 운동으로 이어지며 저항이 거세지게 되었죠. 영국과 같은 가족 기업의 전통성이 강하게 남은 만큼 기업가의 혁신은 어려웠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역사를 보면 가족적인 형태에서 출발한 가족 기업이 있습니다. 가족 기업은 길드라는 높은 관문 덕택에 안전성과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소규모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이 통합된 무거운 근대성의 시작은 거대 기업을 등장시켰으며 기계 도입을 통한 대량 생산이라는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거대 기업의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죠. 더불어 단점도 가져왔는데요. 테일러주의와 포디즘 같은 방식의 도입은 이제껏 없던 노동자들의 개성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도구에 불과한 채로 밤낮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마저 동원되어 고된 일을 해야만 했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는데요.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 기업을 벗어나 자본과 노동을 통합한 무거운 근대성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기례하게도 생겨나는 폐해가 있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권이 강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 명의 인물을 대조해 볼까 합니다. 마르크스와 마거릿 대처인데요. 마르크스는 공장 안에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확장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자신들을 향한 기업가의 통제권을 무마시키자는 것이지요. 즉, 노동자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가릿 대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조합의 조직을 완화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들은 국가의 개입 여부로 귀결되며 경제 사상의 담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담론의 전제 조건이라면 자본과 노동의 분리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통합된 상태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 위에 행해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번 시간에는 공장의 역사에 대한 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